시간으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진심아이디의 최혜린입니다. 시장은 온통 시리아 리스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일 내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확실시되는 시리아에 공습을 가능할 것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뉴욕과 유럽 증시가 크게 빠졌었고 우리 증시 역시 마이너스 2%대, 코스닥은 마이너스 2%대 개파락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다행히도 낙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외국인 역시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코스닥의 낙폭은 전일 그랬듯이 오늘도 형님보다는 훨씬 더 낙폭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급락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인데요. 1120원대 터치도 못하는 등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같은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예, 오늘 오후장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리아 사태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잠깐 오늘 다뤄질 내용 보니까 전문가들은 사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역시 매수 관점을 갖고 계신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영 과장님 연결해서 먼저 수급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인데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괜찮은 것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코스닥은 개인 기관 수급이 아주 팽팽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정시가 시작한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네. 전기전자 위주의 현물 순매수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소폭 매도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현물에서 계속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최근에 3, 4일간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된다는 점, 어느 정도 1900 하단에서 외국인의 저가 매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그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선물에서 매수 강도가 상당히 컸었죠. 그러니까 오늘 선물 매도 강도도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전 대비 아침 시초가 대비 낙폭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오늘 어느 정도 낙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오전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낙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선물 소폭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에서 좀 매도 강도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별로 더 좋지 않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의 매물들이 포트폴리오 교체 차원 이런 부분의 매도 물량들이 코스닥 쪽에서 좀 많이 출회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그 시장의 흐름이 기간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연기금이 어제도 1,000억 원 이상 매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기금의 매수 오늘도 53억 정도 조금씩 연기금의 코스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낙폭의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연기금이 가져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오늘 코스피에는 소폭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137억, 기간이 지금 현재 170억가량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기간의 매물들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별로 지금 어떤 한마디씩 표현들이 자막을 통해서 나가긴 했었는데 좀 살을 좀 더 붙여서 정승현 과장님의 설명을 곁들여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네요. 외국인들은 일단 시리아 사태가 터졌음에도 왜 사는 겁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외국인의 속내를 보자면 사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북한도 아닌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리아 사태가 시리아 정도 미국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들 표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그 관계성이 시리아와 관계됐을 때는 크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은 북한도 아닌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펀더멘탈 그리고 어느 정도 낙폭에 대한 그 저가 매수 유입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입될 만한 지수대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사실 기간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망가지고 있죠. 일단 코스닥은 일단 팔고 보자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일단 팔고 코스피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은 일단 코스닥에서는 차익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번 주 오늘 내일까지 해서 매도세는 더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충분히 하방 경직, 방어적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기간을 일단 팔고 연기금이 코스피는 사주겠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입장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암담한 현실을 맞고 있는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닥을 기관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왜 파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죠. 코스피 판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리아 리스크 코스피에서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매수로 대응하고 있고 매도 물량은 코스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550포인트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518포인트까지 하락한 지금 이 상황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저가 매수 유입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지수대가 아닌가. 그리고 종목별로 보더라도 고점 대비 지금 현재 하락폭이 10% 20% 나온 종목들이 시장에서 스트로크 백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사고 싶었던 종목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담아볼까라는 관점으로 시장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양시장 모두 낙폭을 한 절반 정도 줄여놓은 상황인데 시리아 리스크라는 새로운 해외 돌발 변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된다는 관점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사실이라면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무엇보다 코스닥의 기관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잖아요. 기관 매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일단 해외발 악재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단기 조정 해발 뉴욕 증시 워낙 전일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상외로 또 우리나라 시장에는 오전 아침보다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추세적으로 이런 그 해발 악재 때문에 하락한 요인들은 아니다라고 외국인도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이런 해발 악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학습 효과 이런 부분들로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 해발 악재, 단기 악재들로 인해서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 접근은 항상 유효했고 지금 현재 시장도 충분히 분할 매수 유효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간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 한 내일 정도까지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는 사실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기간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기간의 차익 매물이 오늘 내일까지 아마 피크를 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대충 이번 주 내일까지 해서 목요일 길게 나온다면 금요일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9월 시장에서는 3분기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면서 기간이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쏠리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3분기 실적 기대감 살아있는 종목들은
압축,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 사실 경기 민감주가 최근에 가장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원자재 가격, 금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구리 가격 이런 가격들이 상승을 함으로써 이런 관련주들 대형주에서는 조선화학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종목들 역시도 낙폭이 워낙 큰 종목들,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분할 매수, 낙폭이 컸던 종목들, 단기 낙폭 과대 업종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 무엇보다 코스닥의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팔지라고 했었는데, 이번 주 정도 매물이 끝날 것이다 답해주셔서 감사하게 들었고요. 조선화학, 펀더멘탈 좋은데 괜히 많이 단기간에 빠진 종목들, 3분기가 좋다면 사자라고 강조해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수경 과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종합적인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선물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선물 쪽까지도 같이 사는 것으로 방향을 좀 전환한 지가 꽤 됐는데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가 고점 매도를 외칠 때 저점 매수를 얘기하셨었는데 어제 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종가는 좀 빠졌지만 역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리뷰 부탁드리고 오늘장 팁도 주시죠. 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적으로 우상향을 일단 패턴상으로 모두가 다 공포를 얘기할 때 사야 되는 자리가 맞고요. 오늘 역시도 시장 출발과 함께 대세 하락론자들과 대외적인 변수를 언급하고 있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언급들이 될 때 여긴 역시도 공포를 매수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것은 결국 시장을 16년을 넘게 대응하면서 본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유를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외국인은 위로 올려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론 쪽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제 자체의 오후장에서 밀렸던 이유는 오버랩 자체가 1.2포인트가 시장에 선반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학습 효과 때문에 1시부터 먼저 급락을 만들고 제가 오후 전략에서 이 말씀 드렸지만 종가상은 무조건 저점 대비 들어 올린다. 245 올라타는지만 봐라 라고 하면서 매수로 일관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요. 매도 이후에. 자,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시장 자체적으로는 메이저들의 수급 자체가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포지션을 제대로 구축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 하락과 대세 상승론 자체를 모두 다 열어둬야 되는 시점인데요. 위아래로 15포인트 이상씩이 열려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단은 동일 성상, 즉 손실과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다가 갖다 놓고 요이 땅 출발 신호탄을 기다리고 있는 수급의 패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일장 같은 경우도 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시장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포지션은 시장이 해외 증시와 동반적인 커플링으로 같은 이론가격상 하락 모멘텀을 거의 다 맞춰주면서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최근 4개월을 비교해서 본다라면 갭에서 정확하게 맞춰준 날이 거의 오늘 오차 범위가 없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에 따른 개파락 출발 이후에 외국인과 투신 쪽의 매도 포지션 자체가 확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 즉슨 어제 여러분께 오전 내내 물려 죽어도 매수 보세요. 저희는 있는 그대로 공부한 대로 분석한 치대로 시황간대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외국인과 투신의 매수 강도가 지속되고 있고 유지가 됐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장에서 출발과 동시에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의 매도가 확대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소폭이나마 줄어들거나 외국인이 지금 이런 모습처럼 매수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신들의 플레이상으로 일단 출발 현상에 다시 갖다 놓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금융투자 창구,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우호적이어도 좋을 금융투자 창구는 우리에게 가장 적의 존재, 암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기관 쪽 플레이 중에서 파생해서 가장 매매를 잘하고 있는 창구 중에 하나가, 정말 잘하는 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그건 노코멘트로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오픈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투신 창구입니다. 투신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매매를 잘하는지 정말 이뻐할 수밖에 없다, 고맙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이 속에서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의 오히려 매수로 전환되면 더 좋고, 자, 매수가 전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도 강도가 진정되면 여러분께서는 이미 오늘 개파락 부분에서 매수를 잡으시는 것이 맞섰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요. 프로그램에서 급속도로 증감 속도가 나오진 않았죠. 비차익 쪽에서 들어 올려놓고 먼저
방어 쪽으로 베이시스 컨트롤을 했는데요. 어제 막판부에 베이시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베이시스 때려놓고 베이시스 유지하려면 프로그램 매수 유발을 시켜야 됩니다. 또한 비차익 쪽에서도 축소가 나오면서 현장 진정되고 있는데, 하지만 프로그램의 현재에 들어오는 금액 대비해서 보면 종목군들을 짱짱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거겠죠. 오늘 간택된 것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자동차 일부 그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방향성 결정이니까요. 그래서 매수 우위 속에서 다른 여타 종목군들의 하방 경직성, 즉 추가 이탈이 못 나오게끔 막고자 하는 힘들이 되게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오늘장 대응 전략으로 보면, 자, 첫 마디가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쉬는 것도 전략이다. 왜냐하면, 자, 요거를 단봉으로 한번 놓고 보면요. 3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자, 와, 언제 그랬나요? 라고 하고, 바로 들어 올려놓고, 바로 제자리 갖다 놨습니다.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몇 분 동안 잽싸게 들어 올려놓고, 한 방에 빼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 투자자가 아침부터 매수세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따라 들어오겠구나. 슈팅을 나가죠. 왜일까요? 앞에서 물렸던 매도가 내려오면서 진짜 아이쿠야 하고 청산하고 일단 빠져나가게 되고요. 다시 들어갔는데, 이상하다 추격 매수를 했는데 물려버리거든요. 빠져나오거나 손절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들 포지션 자체가 축소가 되고 외국인들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단 중요 시점을 돌파를 해버립니다. 자, 중요한 자리로 이제 넘어가면서 레인지 쪽 범위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가격대에서 자신들의 출발선상에서 해가 되지 않은 상태, 즉 자신들의 포지션을 만들어내기에 가장 편안한 자리를 회귀시킬 때는 늘 속임수 패턴들을 만들어내면서 개인 투자가 못 따라오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사후증거금이라도 자금 자체가 그 순간 쪽으로 많이 슈팅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 자리 244.45 전에 중요 변곡 레인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일단 이 몸통으로 이쁜 뚱땡이로 뚫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가 이제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기관 쪽에서는 투신 쪽은 괜찮아, 우리 어차피 어제 거의 다 청산했어, 그러면 다음 포지션 보자, 이렇게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외국인과 투신의 매도가 확대심한, 자, 오늘 하루 종일입니다. 확대. 즉, 오전 대비해서 외국인과 투신의 동반의 합성 합이 1,100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점 매도로 일관하시는 게 맞지만 그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 도합 플러스 100억대 정도 나오겠죠. 그렇다면 절대로 매도를 쉽게 예측하시고 시장 여론몰이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금일자리 변곡 점으로 마지막 넘어가면 위쪽 상단 244.45로 설정을 하고요. 오버랩이 걸렸다. 자, 지금 오늘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오전에 11시 40분까지는 고점 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공포를 전 사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중간 밴드는 242.65로 설정을 합니다. 자, 3분봉으로 하니까 상당히 넓게 레인지가 보이시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10분봉에서 하단 밴드 240.30을 합니다. 자, 변동성이 한동안 줄어들다가 어제 갑작스럽게 생겼고, 그 생긴 가속도론상으로는 다시 한번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밴드를 크게 설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 삼척동자가 기억하고 있는 245대 초반부, 그 다음에 최근에 고점 만든 246대 부근, 자, 거긴 누구나 다 아는 고점 때리고 싶어 한다라고 그랬죠. 보란듯이 때려버리면서 올라오는 것처럼 현재 위에 고점 너무 논하지 마시고요. 눌림으로 오전장은 계속 대응하시는데 11시 40분 기준에 외국인과 투신의 매도 규모가 더합 1,10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매도를 하자. 그것도 어렵더라면 질sem을 찾으시고 못 찾으시겠다라면 쉬는 것도 전략이다. 현재 기준의 시장은 안개 속에 들어왔던 이유는 포지션 합성이 전혀 안 짜졌습니다. 저들도 지금 하루하루가 심장이 가슴이 녹아내리지 지금 전략을 기급하게 세우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잠시
커지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물시장 팁 오늘은 상당히 좀 명확하게 또 더 힌트를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쌤 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아주 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낙폭을 더 줄여서 1880선 회복을 노리고 있고요. 코스닥까지도 510선대를 일단 벗어나 520선대 진입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보여드립니다. 네, 오른 세 종목은 오늘 고려아연 거론 안 할 수가 없겠고요. 방산주까지도 시리아 사태 얘기 나오니까 같이 오르는 것 같아요. 효성이 전일 한 9% 정도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 때문에 급락했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도 들어왔었거든요. 오늘 하루 만에 반등 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보시죠. 다음 주에는 메타바이오메드 그리고 동양증권, 남광토건 순으로 올라와 있는데 메타바이오메드는요. 지금 불리형 BW 발행 하루 앞두고요. 금지 하루 앞두고 한 10억대 정도 BW 오늘 분리형으로 발행을 했는데 급락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이 사실 매각설이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시를 둘러싼 대외 악재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신저가인데 동양증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광토건 오늘 산업은행에 이어서 또 하나의 최대 주주가 지분을 계속 매각하고 있다죠. 연일 급락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하락입니다. 네, 먼저 상승 특징주, 업특징주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어렵다지만 되는 종목은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게 바로 고려아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금값이 치고 올라오는 게 무섭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 가격이 2%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 고려아연 주가도 장중한 때는 고려아연이 오늘 최고가는 4.9%까지 상승했었는데 지금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무래도 시리아 내전과 관련돼서 이제 서방 국가들의 참전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제 안전자산 인 금값이 좀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금값 외에도 다른 이제 비금속과 관련된 아연 가격이라던가 이런 이제 비금속과 관련된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에는 수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유로 지금 고려아연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4만 원대 중반. 그러니까 지금 5월 고점이 34만 5천 원인데요. 그 정도 가격대에서 또 나름대로의 매물대가 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34만 원이 좀 넘어가면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씩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28만 원대 수준에서 약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지금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34만 원대 진입한다 그러면은 비중 좀 조절을 하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은 스페코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방국 시리아 공습 가능성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스페코가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 그냥 참전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스페코에서 뭘 납품을 하겠습니까? 전혀 근거가 없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센티멘털 측면에서 방산 관련주들이 좀 기대감 그런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설비 쪽에서는 구축함용 함 안정기를 이제 생산을 하고요. 함 안정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파도에 따라서 배가 흔들리는데 그런 롤링을 좀 줄여줘서 이제 안정된 운항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이제 안정기를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안정기 납품을 갑자기 늘린다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 단기 트레이딩은 좀 유효하겠지만은 계속 투자 관점에서 좀 보기 좀 어렵다. 그래서 신중한 투자가 좀 요구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효성인데요. 효성은 어제 이제 세무조사 쇼크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7만 원까지도 좀 깨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나온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역외 탈세 혐의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 효성그룹 세무조사를 이제 조세범칙 조사까지 이제 확대한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던가 해외 법인 세금 탈루라던가 이런 쪽까지도 이 조세 감찰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급락이 나오다가 오늘은 지금 3.3%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9%대 하락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오늘도 해주고 있고 8월달 들어서는 계속해서 하루 빼놓고는 거의 매수를 계속해서 연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그 세무조사와 관련된 쇼크 우려보다는 어떤 뭐 기업 실적에 근거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분석에 의한 외국인 매수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작년에 매출액이 12조 6천억, 올해 12조 9천억으로 매출 성장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영업이익 성장이 엄청납니다. 1,800억대에서 6천억대까지 한 3배, 4배 정도, 3배, 4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매수는 그런 부분이 좀 기인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어떤 세무조사 우려보다는 효성의 실적 증가에 따른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는 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효성을 사실 이제 5만 원대 중반에서 한번 뭐 언급을 드렸다가 그 이후로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전에 실적이 사실은 이제 상반기 때도 실적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가 쭉 유입되는 시점이 이제 그 부분부터 좀 본격적으로 8월 달 들어서 이제 크게 매수폭을 늘리는 모습이어서 이게 당분간은 좀 유지될 걸로 보여지고, 어찌 보면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제의 하락이 매수 기회였다라는 거, 결국은 이제 그런 관점이고요. 지금 뭐 효성은 사실은 좀 될 만하면 항상 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패턴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심리적인 어떤 뭐 안정은 역시나 외국인 수급을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찾아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펀더멘털 좋은 효성 설명 잘 들었고, 무엇보다 고려아연 이제 비중 조절 슬슬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는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업특징주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분석 듣기 위해서 동부증권 방배 지점으로 가볼게요.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분리형 BW 발행 금지가 이제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하루 전에 BW 발행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메타 바이오메드를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BW 발행 때문에 주가 급락세 보이는 지금 종목들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타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시설, 기타 자금 마련 위해서 110억 규모의 이제 3호 신주 인수권부 타투에 발행하겠다고 공시하면서 역시 장 초반 급락세 보이다가 좀 하락폭을 축소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BW 발행되면은 주가 희석 효과 때문에 주가 급락세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메타 바이오메드 회사 자체로만 본다면은 이 회사가 지금 치과용 충전재 부문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인데다가 지난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할 때 바이오 기업으로는 지금 유일하게 메타 바이오메드의 오석순 회장이 지금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고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146억 원, 영업이익 12억 원,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 보여주고 있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 희석 효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3,200원 선, 3,000원대 초반에서는 좀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동양증권인데요. 코스피 하락에 지금 동양증권, 대우증권, SK증권 이제 많은 증권주들이 지금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계속 있어왔고, 그리고 시리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까지 얘기 나오면서 코스피상 하락하면서 증권주들 역시 민감하게 같이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동양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28억 원 흑자 전환을 한 상태고, 했지만 이제 증시 불확실성으로 이제 거래대금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 가지고 증권주들 전체적으로 좀 당분간은 수익 증가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동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설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더 위태위태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들 지속적인 매도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2주 신저가 추가 경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시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난강토건인데요. 난강토건이 주요 주주들이 이제 일단 지분 매각 소식으로 연일 급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전일까지 최대 주주였던 산업은행이 난강토건 지분 12.05% 장내 매도해가지고 지분율을 지금 0.18%로 낮춘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최대 주주가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이 됐는데, 역시 보유하고 있던 난강토건 지분을 11.38% 지금 장내 매도할 것으로 밝혔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분율을 8.24%까지 현재는 낮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운세텔레콤이 또 역시 난가토관 지분을 9.2% 전량 매도하면서 뭐 주가 급락세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기업 이렇게 지금 주주들이 일단 지분 매각하는 이유는 이제 기업 회생 절차 중인 난강토건이 이제 채권단과 출자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기대가 되는 뭐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 있고 있었는데 일부 은행들의 지금 반대 부딪혀가지고 매각 작업이 난항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주들이 따라서 지분 매각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매각을 통해서 이제 정상화 제가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내에서 보유 지분 매각하고 이제 지분 보유하고 있는 추가 부담 리스크를 더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지분 매각 그 수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난강토건의 주가 추가 급락 가능 우려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신규 접근 좀 자제하시고 오히려 목표선까지 반등 온다라고 하면은 좀 매도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운주였지만 BW 발행으로 좀 급락하고 있는 메타바이오메드에 대해서만큼은 긍정적인 접근을 해도 괜찮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관도 살 분위기입니다. 초반 급락세가 많이 완화됐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도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 시리아 사태로 시끌시끌한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조언 주셨는데 한데 종합해봤습니다.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요.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안 좋은 우려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 하시면서 오히려 9월 달부터 QE 축소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고 미국의 부채 상한 이슈도 희석시킬 수 있는 미국으로서는 일부러 약간 음모론적으로 외부 얘기를 꺼내는 걸 수 있다라고도 얘기해 주셨고요. 이두호 대표님과 임영식 전문가는 비슷한 톤이셨습니다. 변동성도 크니까 주식 비중을 좀 줄이자. 심지어 현금을 포스트의 절반 정도로 채워놓자라고 비중 현금에 대해서 높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창현 대표님은 코스닥도 코스피도 다 오후장에 반등 강도가 최소한 유지되는지 더 커지는지 확인이 중요하다 하셨고요. 정승현 과장님은 시리아 악재가 터졌지만 언제나 그렇듯 대외 악재, 돌발 악재에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라시면서 코스닥에 대한 기관의 매도도 이번 주가 끝일 것이다 하셨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감 정도부터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저는 그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오후장 반등을 강도를 확인하고 대처하자는 이 의견에 좀 공감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오전장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런 미국 시장의 급락에 따른 영향을 장 초반에 받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은 축소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선 섣불리 시리아 내전에 의한 그러한 우려를 너무 크게 갖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봤을 때도 내전이나 그런 전쟁 위협에 대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역사적으로 전쟁이 오히려 시작이 되기 전에는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만 이제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주가하는 것보다도 항상 그날 수급을 따라서 항상 대처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앞서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는 데는 공감 표시를 안 하신 모습이니까 좀 주식을 사도 괜찮다라는 전략 세워주시겠네요. 네, 우선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우선 그건 액티브하게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거는 약간의 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과대 낙폭에 의한 그런 주가의 상승력이 지난주 시장 때 많이 낙폭했었는데 오히려 금요일과 월요일장을 본다고 한다면 과대 낙폭에 의한 주가 상승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비중을 확 늘리는 것보다도 점차 대응하면서 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오히려 이거 너무 시장 걱정되는데 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주식 팔다가는 빠른 대응이 오히려 안 좋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좀 차분하게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 KH바텍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일에도 KH바텍 33,000원까지 좋다고 똑같은 종목 얘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이 종목이 괜찮은가 봐요. 복수 추천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은 KH바텍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IT 중소형들 중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좀 최근에 다른 IT 중소형주 대비해서도 가장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이나 외부 환경 때문에 시장이 눌렸을 때 같이 눌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눌렸을 때 KH바텍 더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KH바텍의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950억으로 약간의 2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7월 초에 23,000원 주가가 3만원대까지 돌파할 경우를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이 3분기 실적 우려 부분은 크게 조금 걱정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역시 이렇게 좀 실적 추정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버티는 이유는 KH바텍의 가장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고객을 큰 매출처는 삼성전자 이외에 다수 고객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3분기 이후로 봤을 때도 모토로라나 소니가 추가적인 고객처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KH바텍의 지금 경쟁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KH바텍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하지만 우선은 기업 가치보다도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7월달 8월 초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다른 종목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부분을 가장 높게 사는 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그래도 공격적으로 사면 꼭 수익을 이룰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KH바텍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전략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27,550원인데 27,3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고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 25,000원 정도로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목표가 33,000원 얘기 나왔는데 오늘 또 목표가 3만원, 최소 3만원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KH바텍 추천을 이성대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케이는 여전히 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낙폭 거의 다 줄여놨습니다. 시초가 대비 한 절반 이상 줄여놓은 양시장. 중국 시장이 열렸다는데요.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도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만 2100선을 꿋꿋하게 회복했던 중국장. 오늘은 약간은 눌리는 것 같네요. 출발 상황부터 짚어주세요. 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100선을 다시금 지지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92.09포인트로 장 움직임 보이면서 0.55% 하락으로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좀 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하락 속에서 중국 증시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최근 중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는 중국의 경제 회복 조짐이 뚜렷하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증시가 계속적인 하락보다는 시장에서 이제 하락 이후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 재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의 가속을 위해서 부양책은 불필요하다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최근 경제 회복에 대한 지표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재정부 또한 부양책을 내놓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중국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놨던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향후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의 우려감으로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자동차 업종에 대한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100선을 중심으로 한 혼장세 움직임이 이어져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별로 대외악재 요동하지 않고 있는 중국장이 오늘도 견조하게 버텨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군요.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호 사태민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렸는데요. 좀 회복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보다는 부차익 거래 쪽이 지금 좀 매수가 200억 이상 들어와 주다가 다시 조금 빠져주면서 150억대까지 내려왔어요. 약간의 조금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 쪽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서 다시 빠져나가는 흐름 자체가 장을 조금 더 오후장까지 지켜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장은 좋아지지만서도 이 부분이 약간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제 생각이고요. 상승폭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서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늘장이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매수 포인트는 언제가 될까요? 외인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서도 그 물량 자체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276억 오전이랑 똑같습니다. 9시랑 똑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대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세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 오늘 오전장에 갑자기 시작부터 급락이 나와주는 바람에 선저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절 안 하고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오늘 장 시가 대비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일과 그 다음에 모레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자리를 찾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캠트로닉스, CJ ENM, 슈프리마 모두 홀딩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요.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슈프리마를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죠. 그 슈프리마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슈프리마 차트를 제가 열어놨습니다. 자, 슈프리마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잘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 포인트는 바로 이 바닥권 라인, 그러니까 한 22,000원 부근과 고점 라인 25,000원 정도 부근에 밀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왔다 갔다 고점 저점을 항상 지켜주면 주가가 반복적으로 움직여줍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계속적인 이 흐름 자체가 거의 5월달부터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럼 추세상으로 볼 때도 지금 시점 자체의 가격적인 측면이 딱 보시면 바닥이란 인식 자체가 조금 잡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올라가 준다면요. 어느 정도는 25,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나오거나 보통 이렇게 박스권 계속 움직이는 종목들 그 절반 정도까지는 갑니다. 걱정 마시고요. 이 포인트 24,000원 포인트 정도 저는 충분히 이상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걱정 마시고요.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드리고 좀 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간 안으로 한번 수익을 내보도록 해볼게요. 자,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네, 굉장히 좋은 종목. 한 종목은 낙폭이 조금 너무 과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좀 가져오는 흐름이고요. 또 한 종목은 역시나 조금 배당주의 성격이 강한 대장주격인데 역시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최근에 추천드리고 바로 먹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효성입니다. 효성을 추천드리는 이유 가장 저희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추천드리자마자 이틀 만에 잘 수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우수성 조사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급락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주가가 오늘 3% 이상 올라가줍니다. 효성은요, 사실상 이게 굉장히 흐름상으로 볼 때나 또 전반적인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3분기 시도 기대가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조사가 좀 들어갔지만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큰 영향 없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일단 21선 위로 안착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좀 더 상승폭을 가져온다면은 한 75,000원 정도까지의 상승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은 역시나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와주지만서도 외인들의 계속적인 매수가 저는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외인들 최근에 매수한 물량 전부 다 지금 이 부분에서 다 물려있단 말이죠. 꾹꾹 물려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효성은 기관 수급보다는 외인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역시나 대장주격 SK텔레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정말 큰 종목이죠. SK텔레콤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적산병 상승형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의 모양 자체도요. 바닥권 라인, 그러니까 121선 라인 터치하자마자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3번 강하게 반등을 치고 올라갔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포인트 자체가 뭐죠? 자, 이번 주에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9월달
있을 악재들이 사실 많아요. FOMC 의사록 봐야 되죠. 동시만기 봐야 되죠. 시리아도 봐야 되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터질 것들이.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방어적 성격이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 실적 기대감 여전하고요. 배당까지 가지고 있고 차트상도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 요 모양새가 나타나줄 때 보통 차트가 한 번 더 크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도 약간 조금 보합권이긴 한데요. 충분히 상승 가능한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안으로는 전 고점 라인까지의 주파수 경매 끝난 이후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사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추천드릴까요? 효성과 SK텔레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효성을 말씀드릴게요. 왜 효성을 말씀드리냐면요. 펀더멘탈적인 측면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요. 벌금 때려봤자 얼마나 맞겠습니까? 걱정 마시고요. 주가 흐름 꾸준하게 잘 가고 있는 모양새에서 약간 좀 쉬어갔던 것 뿐입니다. 자, 효성이 지금 현재가가 71,400원, 71,500원인데요. 네, 71,500원까지만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73,000원에 매수해서 5% 고가 기준으로 목표가 3% 달성하고 잘 먹고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71,500원까지 매수를 하시고요. 충분하게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고요.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효성 말씀드렸고요. 김선윤의 차트 메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리아 쇼크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여러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데 일단 양시장 모두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1% 정도만 빠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스닥 선물의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것도 특징이 되겠는데 중국도 아주 꿋꿋한 모습입니다. 설상가상, 악재 추가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증시 정말 대견해 보이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